김민하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요. 다시 시작된 원격 의료 논란입니다. 네. 그동안 이제 정부 여당이 원격 의료를 추진하는 건지 아닌지 좀 애매했는데 그제부터 일제히 좀 추진하는 방향의 얘기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반 주장 다시 또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는데 어떤 내용들인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정부 여당 쪽은 지금 하겠다는 쪽이죠. 그렇습니다. 지난 13일에 김현명 대통령 사회수석 비서관이 여당 워크숍에 참여를 해서 이 원격 의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어서 도입을 검토 중이다라고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그 다음 날인 이제 14일에 김현명 수석 발언에 대해서 코로나19 때문에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비대면 의료가 성과가 있었다라는 취지의 발언이었다라고 설명하면서 청와대 내 원격 의료 도입 기류는 없다라고 진화에 나섰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는 할 생각이 있는 것처럼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죠. 같은 날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이 원격 의료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고요. 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도 원격 의료 도입에는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21대 국회에서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정세균 국무총리도 모교대화라는 이름의 이제 이 자리에서 보건의료 대책의 과감한 중심 이동이 필요하다라면서 좀 이런 견해를 뒷받침하는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과거 정부에서도 하려다가 못했죠. 그렇습니다. 이 원격 의료라는 것은 2000년부터 사실 시범 사업이 처음 실시가 됐는데요. 본격 도입이 추진된 것은 과거 보수 정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원격 의료 도입 내용을 담은 법안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국회에서 이제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도입이 지금까지 좀 미뤄져 온 건데요. 예. 지금의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도 과거에는 이 원격 의료 도입에는 좀 부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 반대였죠. 그렇죠. 하지만 최근에는 도입을 적극 추진하는 방향으로 기류가 바뀌는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왜 그렇게 기류가 바뀌었죠? 일단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이제 의료가 상당히 성과를 거뒀고 또 비대면 산업 육성이 또 중요한 과제가 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좀 한마디로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이제 감염 의심자와 의료인과의 접촉을 좀 차단을 해서 병원 내 감염을 막고 또 코로나19의 고위험군의 외출을 좀 최소화한다. 이런 목적으로 이 병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코로나19 검사 필요 여부를 문의할 수 있게 한시적으로 전화 상담 진료를 허용했었죠. 네. 그런데 이 전화 상담 진료 건수가 뭐 20만 건에 이를 정도로 상당히 많이 이제 이루어졌고 또 이 참여자들의 만족도도 상당히 높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좀 그간의 찬반 논란이라든지 우려 이런 것들은 좀 상당 부분 해소됐다. 이렇게 좀 보는 것 같습니다. 반대 목소리도 나오죠, 당장. 그렇습니다. 지금 원격 의료 도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사실 양쪽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원격 의료 도입에 가장 강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사람은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입니다. 어제는 이 정부의 원격 의료 추진은 코로나19 진료에 열중하는 의사의 등리에 비수를 꽂는 격이다라고 하면서 정부가 이 대목에서 진도를 내면 코로나19와 관련한 일체 협력을 중단하겠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했는데요. 좀 이를 근거로 해서 일부 언론은 그동안 침묵하던 의료계가 강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의료계 내부가 조금 의견이 엇갈리지 않아요? 그렇죠. 이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대형 병원하고 동네 병의원들 이런 좀 소형 의료기관들의 입장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 이 소규모 의료기관들의 입장에서는 지금도 예를 들면 뭐 의료 쇼핑이라든지 이런 현상 때문에 환자들이 대형 병원으로 쏠리고 있는 이런 현상이 지금도 이제 심각하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이 동네 병의원에서 이제 1차적으로 이제 진단을 좀 받고 여기서 심각한 어떤 좀 병이 발견되거나 이랬을 경우에 대형 병원으로 가는 이런 의료 전달 체계가 정상적인 것인데 예. 다들 처음부터 대형 병원에 가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의료 전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원격 의료가 도입이 되면 다들 이 대형 병원에서 원격 의료를 통해서 진료받기를 원하지 동네 병의원을 이용하는 이제 건수는 더 줄어들 거다 이런 이제 우려가 있다는 거거든요. 예. 여기에 더해서 지금과 같은 이런 의료 환경에서는 원격 의료만 가지고 진찰을 할 경우에 제대로 된 진단이 이루어질 수 없다. 그래서 오히려 좀 과잉 진료를 한다든지 아니면 병을 못 찾는다든지 이런 상황이 많아져서 오히려 부작용이 우려된다. 이런 목소리도 내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대형 병원들의 경우에는 좀 어떤 편의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대형 병원이 갖고 있는 여러 센터라든지 지역 어떤 다른 이제 센터 등에서 어떤 그 소통이 용이하다. 이런 이유로 원격 의료 도입에 좀 찬성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의료계의 목소리 정리해 주셨고 또 비판은 어디서 나오죠? 이 시민사회 단체라든지 이제 이런 쪽에서 의료를 영리화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사실 이 문재인 정부가 원격 의료를 추진하겠다 이런 좀 모습을 보인 것은 혁신성장 논의에 좀 불이 붙던 2018년부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도 이미 의료 영역을 좀 영리화하는 행보다라는 비판이 또 나온 바가 있었는데요. 특히 이제 지난달 29일에 경제중대본 1차 회의에서 회람된 자료를 봐도 여기에 보면 이제 의료 데이터 활용 확대 이런 이제 대목이 있는 것인데 이 의료 데이터라는 걸 익명화해서 좀 민간이 쓰도록 한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얘기가 되고 있지만 결국 이제
개인정보의 빗장을 풀어서 이걸 뭔가 산업화하는 게 주요 목적이 아니겠느냐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원격 의료랑 의료 데이터 활용은 어떻게 연결되는 거죠? 이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원격 의료는 화상대면만으로는 사실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진단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웨어러블 디바이스 뭐 이런 걸 개발해야 되고 또 이거를 상당히 보급을 또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스마트워치를 통해서 뭐 심박수나 심전도 측정을 한다든지 그래서 이 정보를 의료진에게 넘긴다든지 이런 게 가능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거의 미국에서는 유일하게 이제 실용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확보된 의료 정보들을 이제 민간 기업이 좀 활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정부의 계획에 있는 것처럼 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의 이 의료 영역의 공공기관들이 보유한 다른 데이터하고 결합이 될 경우에는 예. 결국 의료 정보를 포함한 개인 정보가 새로운 산업의 어떤 영리화 이런 걸로 이어진다라는 게 그런 의료의 이제 내용입니다. 이 원격 의료는 또 여러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저 산골 벽지 이런 데 사시는 분들 이런 필요도 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역대 정부가 원격 의료를 추진하면서 내건 명분이기도 하고 이번에도 사실 이런 걸 들어서 이제 사실 원격 의료라기보다는 비대면 의료를 이제 확충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청와대는 설명하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이런 사례에 대해서는 이 시민사회의 경우에는 좀 공공병원을 확충한다든지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지. 그다음에 이제 방문 진료라든지 이렇게 직접 의사가 방문을 하면 되는데 굳이 원격 진료를 도입해서 해결할 것은 아니다라고 지금 반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필요성도 있고 우려점도 있네요. 뭔가 좀 절충점을 찾아야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려의 상당 부분이 의료 공공성 문제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정부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추진하면서 이걸 보완한 어떤 보완제로 원격 의료를 활용한다고 할 때는 절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정부도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요. 예. 하지만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도 뭐 공공병원 확대라든지 의료 공공성 강화보다는 진단키트 그리고 백신 치료제 개발 이런 것들을 성장동력으로 좀 삼자 이런 논리가 사실 지금까지는 더 많이 회자됐던 그런 이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실질적으로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을 하고 또 현장의 갈등을 중재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야 이런 시민사회 우려라든지 다른 이제 동네 병원의 우려 이런 것들이 같이 해소될 수가 있는 그런 접점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의 노력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김민아 기자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